어느 주말 오후, 한국 중부 지방의 외곽, 맑은 햇살이 푸르른 논밭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다. 작은 국도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가끔씩 오토바이 몇 대가 지나가는 정도다. 이 길은 대부분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싶어하는 구간이다. 주변은 모두 울창한 덤불과 넓은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소 황량해 보인다. 인근 마을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지호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의 오래된 오토바이는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서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다. 그의 배낭에는 몇 가지 공구와 아직 먹지 못한 남은 밥이 담겨 있다. 지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실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준다. 한 코너를 돌자 지호는 도로 옆에 세운 하얀 차를 발견했다. 그 차 옆에는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한쪽 무릎을 꿇고 차 바퀴를 살펴보며 난처한 모습으로 서 있다. 지호는 속도를 줄이고 차를 멈춘 뒤 조금 망설였다. 이런 길에서 멈추는 것이 익숙지 않았지만 여성이 분명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지호가 목이 잠긴 채로 말을 건넸다. 현장에서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일하다 보니 목소리가 조금 거칠었다. 여성이 고개를 들고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기요.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조를 요청했지만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지호는 주변을 살펴보며 이 조용한 길에서는 구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다고 느꼈다. 게다가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차에 다가가 바퀴를 살펴보았다. 타이어가 완전히 납작해져 있었고 아마도 길에서 못을 밟았을 것이다. 구조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건 위험해요. 제가 타이어 교체를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그는 재빨리 배낭에서 공구를 꺼내며 일을 시작했다. 그 여성은 수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무직 여성으로 대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오늘이 처음으로 이 길을 혼자 운전하며 출퇴근을 하는 날이었다. 처음에는 낯선 남자에게 불안한 감정을 느꼈지만 지호의 진지하고 친절한 눈빛 덕분에 점차 안심이 되었다. 수비인은 뒤로 물러서서 그가 작업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지호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타이어를 빠르게 교체하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 참 멋지네요. 먼 곳에서 출퇴근하시는가 보죠. 수비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제 막 시골로 내려왔어요. 길이 좀 낯설고 이곳은 정말 조용하네요. 만약 오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20분도 채 되지 않아 지호는 타이어 교체를 끝마쳤다. 그는 손을 닦고 수건으로 마무리한 뒤 밝은 미소로 수비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끝났어요. 이제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돼요. 하지만 다음에는 긴 길 가시기 전에 타이어 점검을 잊지 마세요. 수비인은 감동을 받아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건넸지만 지호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수비인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제가 감사의 표시로 음료 한 잔 대접할게요.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지호는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를 이끌고 수비인을 따라갔다.
그들은 길가의 작은 음료 가게에 도착했다. 가게는 간단하고 소박했지만 깨끗했으며 나무로 된 테이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 비아이에는 2잔의 설탕을 타는 음료를 주문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지호를 위해서였다.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땀을 닦고 있는 지호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 평범해 보였다. 색이 바랜 작업복에 힘든 일을 해온 거칠어진 손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그녀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주었다. 지호 오빠,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수 BIN이 대화를 시작했다. 지호는 수 BIN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건축 보조 일을 한 지 아마 10년 정도 됐어요. 힘든 일인 건 익숙해졌고 그 덕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수 BIN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10년이나 하셨으면 많이 경험이 쌓이셨겠어요. 지호는 설탕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일하는 대로 하고 있죠. 그래도 언젠가는 작은 수리 가게를 열어서 좀 덜 힘든 일을 하고 싶어요. 건축 보조 일은 몸이 늙으면 못하게 되니까요. 지호의 진지한 말에 수 BIN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작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운이 좋다고 느꼈다. 비록 시골로 이사 왔지만 그녀의 일은 힘들지 않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오빠의 꿈은 분명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오빠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수 BIN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웃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고 시간이 지나 점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수 BIN은 시계를 보며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2잔의 음료 값으로 돈을 내려고 했지만 할머니 가게 주인은 지호를 보고 말했다. 이 친구는 자주 와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오늘은 제가 두 사람에게 한번 대접할게요. 만남의 인연으로. 수 BIN은 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호가 이곳의 단골 손님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이곳에서 지호는 그녀를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수 BIN은 지호가 특별한 사람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삶은 단순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헤어지기 전 수 BIN은 지호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호는 명함을 받으며 부끄러워하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 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차의 불빛이 좁은 길 위로 비추면서 지호는 평소보다 마음이 더 가볍고 즐거웠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막 하나의 친구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지호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집에 도착했다. 그의 작은 집은 마당에 있는 몇 그루의 바나나 나무와 오래된 그물 의자 하나가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으로 나오는 노란 불빛이 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호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는 분이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이 끓고 있는 솥에 장작을 넣으며 말했다. 왔냐, 아들? 오늘 일 많이 힘들었냐? 그녀는 계속해서 장작을 넣으면서 물어봤다. 그저 그렇지요. 엄마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오늘 좀 덜 피곤하게 느껴지네요. 지호는 배낭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가 오늘 밥 차리느라 웃고 있는 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복권이라도 맞았나? 어머니는 웃으며 농담을 했지만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지호는 길에서 수 BIN을 만난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다. 그는 타이어를 교체해준 이야기만 언급했고 수 BIN이 그에게 고마워했다고는 전하지 않았다. 지호에게 그것은 그냥 해야 할 일이었고 자랑할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결국 말을 삼켰다. 자, 밥 먹고 내일 날씨 좋으면 일하러 가고 물 많이 챙겨가렴. 그녀는 매일처럼 지호에게 주의를 줬다. 지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수 BIN의 명함을 떠올렸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런 경험은 그를 더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다음 날, 지호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공사 현장에 갔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긴 듯했다. 동료들이 가끔 농담을 던졌다. 뭐 그렇게 기분 좋냐? 혹시 새 여친 생겼나? 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수 BIN은 그날 이후 일상적인 사무실 업무로 돌아갔다. 프로젝트와 회의 일정으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지호에 대해 자꾸 생각했다. 그 부드럽고 진지한 웃음, 그리고 진실된 대화 방식이 기억에 남았다. 그녀는 왜 그렇게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남자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 BIN은 낯선 번호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가 바로 알아차렸다. 여보세요. 수 BINC. 저 지호예요. 전에 타이어 교체해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지호 씨. 기억해요. 오늘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 있나요?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제가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제 제 차가 도로에서 고장이 나서요. 수 BINC가 사무직이라면 잘 아실 것 같아서 혹시 믿을 만한 수리소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 BIN은 웃으면서 지호가 그렇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흥미로워했다. 잠깐만요. 제가 아는 좋은 수리소가 있어요. 시내 근처에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곳도 없고 너무 미안했어요. 지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수 BIN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안했다. 그럼 제가 그곳까지 가는 길에 한번 데려다 줄까요? 그 길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호는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인식하지 못한 채로 보이지 않는 연결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수 BIN은 지호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 장소로 차를 몰았다. 그의 낡은 오토바이가 길 옆에 놓여 있었고 마치 여러 번의 긴 여정을 거친 전사처럼 보였다.
수 BIN은 차를 세운 뒤 손을 흔들며 말했다. 지호 씨, 차에 타세요. 제가 수리소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하면서 가요. 그녀의 밝은 미소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다. 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동차 뒷자리에 앉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상하면서도 조금 어색한 기분이었다. 그는 수 BIN이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항상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수 BIN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지호 씨, 여기서 잘하셨나요? 길을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곳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나중에는 건축 일을 배웠죠. 이 근처는 다녀본 적이 있어서 길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호는 약간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수 BIN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이곳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은데 이제 막 시골로 이사 왔어요. 오빠 같은 분들이 길 안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녀의 질문에 지호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수 BIN이 자신이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매우 친근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수 BIN이 잘 아는 대형 수리소였다. 그곳의 정비사는 친절하게 지호의 오토바이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점검을 기다리는 동안 수 BIN은 지호를 근처의 카페로 데려갔다. 지호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따라갔다. 카페는 강변에 위치해 있었고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주변에 들꽃 향기가 섞여 있었다. 수 BIN은 구석자리의 테이블을 선택해 흐르는 물을 보며 2잔의 달콤한 커피를 주문했다. 그녀는 지호에게 돌아서며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호 씨, 왜 수리소를 차리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일도 괜찮은데 말이에요.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사실, 건축 보조 일은 정말 힘들어요. 매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몸이 쑤셔요. 그런데 저는 만약 수리 기술을 배운다면 나중에 작은 수리점을 열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과도하게 힘든 일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고 싶어요. 지호의 대답을 들은 수 BIN은 마음속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 단순한 남자가 이렇게 깊고 책임감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오빠의 꿈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오빠가 꼭 이루리라 믿어요. 혹시 기술을 더 배우는 것도 고려해 본 적 있나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아직 충분히 모을 수가 없어요. 또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까 일을 계속해야죠. 수 BIN은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지만 바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했다. 지호의 오토바이는 해가 지기 전에 수리가 끝났다. 그는 고마워하며 계속해서 수 BIN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뭐요, 제가 그냥 길 안내만 해준 거예요.
그곳은 좋은 수리소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보세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지호에게 말했다. 제 명함 꼭 챙겨두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지호는 수 BIN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분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다. 그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 느낌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수 BIN을 만날 때마다 지호는 자신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그의 소박한 세계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매일 건축 보조 일을 하며 지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변했다. 수 BIN의 격려와 진심 어린 눈빛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동기를 주었고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작은 책상에 앉아 수 BIN의 명함을 들고 있었다. 명함에는 그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라는 직함도 적혀 있었다. 지호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매우 바쁘고 성공적인 사람임을 느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수 BIN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 물어봤던 일이 기억났다. 그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명함을 손에 쥐고 천천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수 BIN은 그날 일정을 마친 후 마지막 계획안을 정리하고 있던 중 전화를 받았다. 화면을 보고 지호의 이름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지호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즐겁고 밝았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수리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혹시 믿을 만한 학원이 있을까요? 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 BIN은 잠시 생각한 후 곧바로 대답했다. 그럼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오빠는 지금 일도 바쁘지 않나요? 어떻게 시간을 내실 계획인가요? 저는 일을 하면서 배울 생각이에요. 조금 힘들겠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지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 BIN은 그의 목소리에서 결심을 느끼고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그럼 제가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수 BIN이 단지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 BIN은 지호에게 연락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수리 기술 학원을 찾았고, 그 학원은 딜과 학습 병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다. 학비도 생각보다 저렴했고, 수 BIN은 직접 그 학원을 방문해 교육 품질을 확인했다. 지호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감동했다. 그는 바로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시간을 맞추고 떠나기 전에 수 BIN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전화를 했다. 정말 고마워요. 수 BIN 씨, 저는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 BIN은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성공하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받을게요. 지호는 센터에 도착하자 그 넓고 현대적인 공간에 압도당했다. 이곳의 학원생들은 모두 열정적이고 친근했다. 강사는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주었다. 지호는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기분 좋은 기대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호는 일을 하면서 저녁마다 학원에 다녔다. 힘든 일상이었지만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새로운 기술이 하나하나 몸에 익숙해졌고 엔진 점검부터 점화 플러그 교체, 복잡한 수리까지 점차 능숙해졌다. 매번 실습이 성공할 때마다 수 BIN의 격려의 말이 떠오르며 자신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 BIN은 여전히 지호와 연락을 자주 했다. 가끔 전화를 걸어 그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수 BIN은 자신이 한 작은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지호가 발전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기뻤다. 지호는 점점 바쁜 일상에 익숙해졌다. 아침 일찍 건설 현장에 가고 집에 돌아와 씻고 잠시 쉬고 나면 다시 학원으로 향했다. 가끔 피곤함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그리고 작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 그는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곤 했다. 어느 날 수업 후 지호는 수 BIN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지호 오빠, 오늘 시간 괜찮아요. 제게 와서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제가 좋은 카페를 찾았어요. 오빠가 좋아할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했지만 지호는 그녀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 또한 그동안 도와준 수 BIN에게 감사할 기회였다. 그는 문자로 동의하고 주소를 물었다. 도착한 카페는 작은 정원 속에 위치해 있었고 돌길과 황금빛 조명이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다. 수 BIN은 창가 자리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가 들어오자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수 BIN은 오늘 평소보다 다소 가벼운 느낌의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얼굴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관심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자리에 앉으며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네, 괜찮아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만약 오빠가 아니었다면 아마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수 BIN은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도운 건 아주 작은 부분일 뿐, 나머지는 모두 오빠의 노력 덕분이에요.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변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해서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수 BIN은 회사에서의 일과 지호는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호는 마을에서 자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비를 쫓거나 들판에서 연을 날리던 추억을 들려주었다. 시골에서의 삶은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지호는 그 추억을 회상하며 웃었다. 수 BIN은 지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오빠가 말한 대로 시골은 정말 따뜻하고 소박했겠네요. 저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제 삶은 항상 일에만 치여 살다 보니 가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지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수 BIN이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지만 마음속에는 그 또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빠, 아직 젊잖아요. 만약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면 한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보세요.
아까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BIN은 지호의 말에 놀랐다. 단순히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변화를 시도해 봐야겠어요. 그 이후로 BIN과 지호는 더욱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호에게 정신적인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지호에게 BIN은 자신감을 주는 존재였으며 그의 꿈을 믿게 해주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호의 수리학원 수업이 끝나갈 무렵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학원에서 강사는 지호의 성실함과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어느 날 강사는 지호에게 물었다. 수업을 마친 후 무슨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지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저는 고향에 작은 수리점을 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본이 부족해서 한동안 일을 하며 돈을 모을 생각이에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너는 잠재력이 있어. 큰 꿈을 꾸는 걸 두려워하지 마. 필요하다면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그 말에 지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호는 휴대폰을 꺼내 BIN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BIN. 만약 제가 수리점을 연다면 그게 현실적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걱정돼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지호는 답장을 기다리며 긴장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BIN의 답장이 왔다. 수리점 여는 건 아주 현실적이에요. 오빠는 기술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고향 시장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봤나요? 수리점을 여는데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장소는 어디로 정할지, 잠재 고객은 누구일지 이런 것들이요. 메시지를 읽고 나서 지호는 BIN의 질문들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런 세부 계획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그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왔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다. 지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네요. 아마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BIN은 메시지가 아닌 전화로 그에게 연락을 했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저녁 시간 괜찮아요? 제가 오빠 집에 가서 함께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호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는 BIN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BIN은 노트북과 몇 장의 메모지를 가지고 지호의 집에 왔다. 지호의 작은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오래된 나무 탁자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BIN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며 시작했다. 먼저 수리점을 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해요. 어떤 도구와 기계를 사야 할지, 임대할 공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임대료는 얼마나 될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녀는 질문을 던지면서 빠르게 노트북 화면에 체크리스트를 적었다. 지호는 마주 앉아 잠시 생각한 후 차근차근 대답했다. 네. 지호, 기본적인 수리 도구 세트가 3개 필요하고 공기 압축기와 아마 차량 리프트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고향에서 임대료는 한 달에 대략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수비아이엔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다. 운영 비용은 고려해봤어요. 전기세, 수도세, 도구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될지. 지호는 잠시 당황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수비아이엔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수리점을 여는 건 단순히 수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사업이죠. 사업을 운영하려면 처음에 얼마나 자본이 필요한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계산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지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논의했다. 수비아이엔은 지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목록으로 정리해 주었고, 구체적인 비용과 고객을 찾는 방법, 수리점을 홍보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고향에서 창업 지원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제안했다. 만약 내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발표하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호는 메모를 들고 수비아이엔이 정리한 내용을 보며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수비아이엔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오빠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떠나기 전 수비아이엔은 지호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믿어야 해요. 만약 오빠가 자신을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지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마치 그의 힘이 되어주는 불꽃처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 다음 날, 지호는 창업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필요한 수리 도구와 임대 공간의 가격을 알아보러 다녔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수비아이엔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호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어느 오후, 지호가 수리 도구 목록을 점검하고 있을 때 수비아이엔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지호 오빠, 제가 고향에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정보를 봤어요. 수리점 개업 계획을 발표하면 상금이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전해 볼래요? 지호는 조금 놀랐지만 곧 그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 기회가 있다면 꼭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발표 준비를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수비아이엔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그녀도 지호의 꿈을 함께 이루겠다고 결심한 듯했다. 지호는 수비아이엔이 소개해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을 보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방법을 익혔다. 지호는 밤늦도록 작은 집에서 발표 연습을 하며 하나하나의 문장을 수비아이엔이 꼼꼼히 고쳐줬다. 그 집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대회는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고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다. 지호는 어머니가 전날 밤 준비해준 깔끔한 옷을 입고 불안하면서도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수비아이엔은 일찍 자리에 앉아 첫 번째 줄에서 그를 응원했다. 지호의 이름이 불리자 그는 무대에 올라갔다. 조금 떨리긴 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히 결심한 모습이었다. 지호는 자신의 수리점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리점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또한 그가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회의실은 조용히 그의 발표를 듣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듯했다. 수 BIN은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평범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지호가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다.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나이 지긋한 심사위원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게 만들 건가요? 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진심과 서비스의 질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은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일을 하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호의 대답에 회의실은 박수로 화답했다. 수 BIN은 그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지호가 심사위원들을 완벽히 설득했음을 알았다. 결과 발표 시간. 예상대로 지호는 3등을 차지했다. 최고상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금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어 감동을 받았다. 수 BIN은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봐요. 제가 말했죠. 오빠는 할 수 있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호는 목이 메어 말했다. 만약 오빠가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 감사하다고 하지 마세요. 오빠의 노력 덕분이에요. 이제 수리점 계획에 집중하세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수 BIN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답했다. 상금과 마을에서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 덕분에 지호는 본격적으로 수리점 개업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주요 도로 옆에 작은 상가를 찾았고 예전 동료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점포를 꾸몄다. 지호는 간단한 표지판을 걸고 지호 수리점, 신뢰가 우선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개업일,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찾아와 응원해 주었다. 수 BIN도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해 주었고, 지호는 자신의 수리점이 운영을 시작한 것을 보며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 개업 첫날, 수리점은 마을 주민들로 북적였다. 대개는 고향 사람들로, 그들은 단순히 수리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호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다. 지호는 하나하나의 작업을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진행하며 고객들에게 그가 한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호의 명성은 퍼져나갔고 주변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의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호의 수리점에 큰 오토바이 가게의 주인인 에마어 램이 방문했다. 그는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는 지호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수리 작업을 맡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지호는 일상처럼 진심으로 그를 맞이했다. 에마어 램의 이야기를 들은 지호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는 큰 기회라고 느꼈다. 에마어 램은 지호에게 그의 가게에서 팔린 오토바이들을 수리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보증하는 작업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제안은 지호에게 그의 가게를 확장하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도전이 될 것이었다. 이 일을 맡을 수 있겠나? 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 며 에마어 램은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했다. 네, 맡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에마어 램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지호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모은 이익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추가 인력을 고용했다. 일은 더 바빠졌지만 지호는 여전히 성실하고 꼼꼼한 태도를 유지했다. M&M과의 협업 덕분에 수리점의 고객은 급증했고 매출도 함께 향상되었다. 수 BIN은 가끔씩 수리점을 찾아와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다. 과자나 커피 등 그녀는 지호의 친구이자 중요한 조언자로서 그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수 BIN은 웃으며 말했다. 지호 오빠, 이제 정말 큰 사장님 같아요. 지호는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사장님이라니요. 저는 그저 제 일을 잘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이 성공하는 이유죠. 사람들은 가게를 열 수 있지만 그 신뢰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수 BIN은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수 BIN,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감사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전적으로 오빠의 노력 덕분이에요. 이제는 수리점에 집중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죠. 수 BIN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답했다. 지호의 수리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수리 기술을 배우러 왔고 지호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었다. 한편 수 BIN은 몇 달간의 고향에서의 생활 후 자신이 그토록 꿈꿔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호에게 다가가 즐거운 소식을 전했다. 지호 오빠, 저는 이제 오피스 일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이 카페는 오빠의 수리점과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리하러 온 고객들이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지호는 처음에 놀랐지만 빠르게 그녀의 아이디어가 잠재력을 가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함께 해보죠.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 BIN의 책카페는 지호의 수리점 근처에서 문을 열었다. 카페는 단순히 고객들이 기다리는 곳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편안히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지호와 수 BIN의 관계는 점점 더 친밀해졌고 그들은 서로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노력, 선해, 그리고 서로 돕고 지지하는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수 BIN의 카페가 오픈한 이후 지호의 수리점이 위치한 그 작은 길은 훨씬 더 활기차졌다. 사람들은 수리하러 오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했다. 이 두 공간의 결합은 그 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다. 어느 날 수 BIN이 카페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호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카운터 앞에 서서 말을 꺼냈다. 수 BIN, 이거 선물이에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 BIN은 놀라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꽃다발을 받으며 감동적인 말로 답했다. 감사해요. 지호 오빠. 하지만 사실 저는 오빠에게 더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지호는 즐거운 손님들,
도전적인 오토바이들, 그리고 가게를 관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 BIN은 카페에서 처음 만난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을 아이들이 책을 들고 읽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행복을 나누었다. 어느 날, 수 BIN은 깜짝 제안을 했다. 지호 오빠,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어볼까요? 수리점과 카페를 홍보하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지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아이디어의 장점을 깨닫고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간단해요. 저는 카페를 꾸미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할게요. 오빠는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오토바이 점검과 수리를 배울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주세요. 마을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수 BIN은 활기차게 말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곧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선물 준비와 축제 장소 구성을 시작했다. 축제는 주말 아침에 열렸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다. 수 BIN은 카페를 알록달록하게 꾸미고 풍선과 깃발을 달았다. 지호는 가게 밖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오토바이 점검법과 타이어 공기주의법, 기본적인 수리법을 직접 시연했다. 사람들은 수리법을 배우러 온 것 외에도 가족과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수 BIN은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며 지호는 마을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바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추첨이었다. 당첨자에게는 수리 도구 세트, 책, 그리고 수리 할인 쿠폰이 주어졌다. 한 할머니가 1등으로 무료 수리 쿠폰을 받자 모두 박수와 함께 축하했다. 축제가 끝난 후 그 작은 길은 예전보다 더 유명해졌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수리점이나 카페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간의 결속과 나눔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수 BIN은 지호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 오빠, 봐요. 작은 꿈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냈어요. 지호는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수 BIN.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실 제가 길에서 오빠가 도와줬던 일에서 시작된 거죠. 그들은 함께 웃으며 그날의 만남이 지호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서로 연결시킨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끈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서로 이해했다. 시간이 흐르고 지호와 수 BIN은 각자의 일에 점차 안정감을 느꼈다. 지호의 수리점은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고, 수 BIN의 카페는 지역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그 길의 작은 두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 BIN은 근무를 마친 후 지호의 수리점에 들렀다. 그녀는 간단한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시원한 오이즙 2잔을 들고 있었다. 지호 오빠, 잠깐 쉬어요. 제가 오이즙 가져왔어요. 라고 그녀는 말하며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호는 손을 닦고 수 BIN을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수 BIN.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마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가까운 논밭에서 나는 벼 향기가 날아왔다. 수 BIN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지호 오빠, 혹시 언젠가는 고향을 떠나 큰 도시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더 많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도시에서 말이에요. 지호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제게 고향은 시작의 곳이자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니까요. 그의 말에 수 BIN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수 BIN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호 오빠, 제가 말했죠. 자신을 믿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지호는 고마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 BIN, 정말 고마워요.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건축 보조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이에요. 수 BIN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오빠. 저는 단지 동행자가 되었을 뿐이에요. 진짜 꿈을 현실로 만든 건 바로 오빠예요. 그 후 지호와 수 BIN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행의 시간을 이어갔다. 그들 사이에는 거창한 말이 필요 없었다. 단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었을 뿐이었다. 지호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큰 영감을 주었고,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이 끊임없는 노력과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지호와 수 BIN의 삶은 계속 변화했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업무 파트너를 넘어서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어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동행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수 BIN은 카페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지호가 갑자기 나타나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는 약간 당황한 듯하지만 결심이 서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수 BIN, 오늘 카페에 손님들이 많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수 BIN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책상에 내려놓고 말했다. 그냥 평소와 같아요.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꽃바구니를 책상에 놓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 BIN, 사실 저는 이 말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서야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제 인생에 나타난 후, 제 삶은 많이 변했어요. 단지 꿈을 이룬 것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더 커졌어요. 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수 BIN은 잠시 말을 잇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살짝 흔들렸다. 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제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제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제 가족이기도 해요. 그의 말이 끝나자 공간은 잠시 고요해졌다. 수 BIN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지호, 당신의 진심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이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서 이제는 삶에서 중요한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수리점과 카페를 더 확장해 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호는 더 많은 젊은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나누었다. 수 BIN은 카페를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책 교환 모임과 지역 사회 활동을 조직했다. 몇 년 후, 그 작은 길은 지역 사회에서 성공과 선의의 상징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출발점이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와 나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누구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지호와 수 BIN의 이야기는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을 넘어 선의와 나눔, 인간에 대한 믿음의 힘을 보여준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고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갔다. 지호, 우리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어려운 출발점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의 문은 열릴 거예요. 수 BIN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가치도 알게 되었어요. 작은 행동, 진심 어린 격려가 다른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순간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며 행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다. 각자 작은 빛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